자, 오늘 드디어 이제 둘째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대했던 에메야 R을 시승합니다. 드디어. 와, 어제는 에메야 S를 시승했고 오늘 드디어 정말 기대가 되는 에메야 R을 시승을 합니다. 오늘 시승하면서 에메야 S랑 R의 차이, 그리고 또 에메야 R이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고 있는지 그런 느낌들 소상하게 전달 드리고, 또 이미 국내에 먼저 들어온 엘레트라와의 차이,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아무래도 에메야가 제가 처음 만나본 차거든요. 그런데다가 정보도 아직까지 다 많이 공개되어 있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장에 와서 시승을 하면서 계속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변을 듣고, 또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그러면서 지금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지금 전달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앞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들이 조금 있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승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에메야 R이고요. 우선 에메야의 트림을 먼저 정리해 드리면, 기본 에메야가 있고 에메야 S가 있고 에메야 R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메야랑 에메야 S는 파워트레인은 똑같아요. 출력이라든가 전기모터 개수라든가 서스펜션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똑같지만 에메야 S에는 옵셔널로 여러 가지들을 장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라든가 에어 서스펜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핸들링 패키지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시승했던 차에는 이 핸들링 패키지는 적용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에메야 R로 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파워트레인이 훨씬 더 강력해지죠. 그래서 에메야 R 같은 경우에는 앞뒤 전기 모터 합쳐가지고 최고 출력이 675kW, 환산하면 918마력이거든요. 918마력이면 거의 1000마리에 육박하잖아요. 그렇죠? 와, 어마어마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로 100이 2.78초. 이게 물론 이제 뭐 쉽게 말하면 2.8초라고 할 수 있는데 2.8초보다는 좀 더 빠르다 이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2.78초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어제 탔던 에메야 S 같은 경우에는 제로 100이 4.2초였죠. 그러니까 에메야 S보다는 엄청 더 강력한 거죠. 이거 지금 오우씨, 지금 투어 모드에서도 엑셀을 조금만 깊이 밟으면 나가는 느낌이 와,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에메야, 에메야 S, 에메야 R 이렇게 세 가지 트림이 있고요. 근데 일단 지금 주행을 시작하면서 첫 느낌 자체가 와, 스티어링이 엄청 무겁네요. 어제 에메야 S는 이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에메야 S랑 확실히 다를 정도로 스티어링이 굉장히 묵직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핸들링 패키지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말씀드릴 때 어제 에메야 S에는 적용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스티어링 휠이 굉장히 묵직하면서 응답성이 와, 어제 확실히 에메야 S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이죠. 와, 확실히 더 적극적으로 반응해주는 느낌들이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승차감이, 와, 이게 에메야 R이 승차감이 더 좋아요. 기본적으로 에메야 S보다 에메야 R이 그 세팅 자체가 훨씬 더 단단하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식 스테빌라이저랑 뭐 에어 서스펜션이랑 이런 부분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그 노면을 스캔해서 노면에 따라서 이 서스펜션을 조절해주는 그 기능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요. 노면에 요철들이 있을, 실제로 요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요철들을 많이 깎아내주는 그런 느낌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러다 보니까 승차감이 어제보다 확실히 더 좋네요. 아,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에메야 S에 그 핸들링 패키지도 없기도 했지만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옵션으로 22인치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노면을 좀 더 많이 타는 그런 느낌들이 있었죠. 어제 시승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특히 고속 주행할 때 이게 좀 노면을 많이 타는 듯한 느낌들을 주고 있어서, 야, 이게 에메야 S가 승차감이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핸들링 패키지가 적용되어 있지 않고 타이어는 옵션으로 22인치까지 장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에메야 R이 승차감 면에서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야,
자, 그러면 타이어를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에메야에는 20인치가 장착됩니다. 에메야 S에는 21인치가 장착이 되는데 타이어가 미쉐린의 파일럿 스포츠 EV, 네, 로터스 버전 그 파일럿 스포츠 EV 21인치가 기본으로 장착이 되고요. 에메야 R에는 같은 21인치이긴 한데 이게 블랙 휠에다가 여기에는 피렐리 P0R이 장착됩니다. 타이어가. 그래서 피렐리 P0R이 훨씬 더 접지력도 훨씬 더 강력하고, 그래가지고 이 에메야 R에 장착된 이 P0R이 제일 고성능 타이어가 적용이 된 거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는 지금 22인치를 저희가 장착된 차를 탔잖아요. 그 차 같은 경우는 22인치가 옵션이에요. 기본은 21인치지만 22인치가 옵션인데 타이어는 역시나 미쉐린 파일럿 스포츠 EV였었거든요. 그러면 22인치의 파일럿 스포츠 EV랑 21인치의 P0R이랑 어떤 게 더 고성능이냐? 그래도 이쪽이 더 고성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에메야 S의 22인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에메야 R의 이 P0R이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거죠. 이 P0R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스페인 가서 신형 타이칸 시승할 때 타이칸 터보 GT에 장착된 거 그때 탔었었죠. 네. 그래서 서킷에서 탈 때도 정말 강력한 성능을, 그 강력한 파워를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주면서 그러면서도 안락함을 유지를 해준다는 건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강력한 접지력도 제공하지만 도로 주행도 어느 정도 감안해서 만들어진 차가 타이어가 피렐리 P0R이다. 근데 아무래도 지난번 서킷 주행 같은 때는 사실 힘이 워낙 강력하다 보니까 막 코너링에서는 그 P0R 가지고도 코너링을 다 버티기가 좀 힘든 그런 정도의 강력함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트로페오 RS를 택시 주행으로 잠깐 체험을 했었는데, 그 트로페오 RS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도로용이라기보다는 좀 서킷용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세미 슬릭 타이어다 보니까. 그래서 도로용보다는 서킷 주행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결국은 이 P0R이 도로와 또 강력한 접지력을 아우르는 최고의 타이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타이어가 지금 에메야 R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에메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국내에 로터스가 엘레트라를 먼저 선을 보였잖아요. 그럼 엘레트라랑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차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플랫폼은 똑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로터스에서 이 에메야와 엘레트라를 위해서 특별히 개발한 새로운 플랫폼을 적용을 해가지고, 같은 플랫폼이긴 합니다만 이쪽이 휠 베이스가 한 7cm 정도 더 깁니다. 그리고 오버행도 훨씬 더 짧고요. 길이 자체가 훨씬 더 길죠. 근데 오버행도 짧고 해가지고 휠 베이스를 훨씬 더 길게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이게 세단이다 보니까 키에 어느 정도 제약을 받잖아요. SUV는 최저지상고도 올리고 또 배터리를 어느 정도 깔고도 위에 지붕을 높일 수 있으니까 그 공간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리한 반면에, 이 세단인 에메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 지상고에서 지붕까지, 그러면서 이 실내 공간 확보하는데 제약이 좀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터리가 깔려 있는 그 높이, 배터리의 높이를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엘레트라랑은 다른 배터리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화학 구성도 조금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전도 이쪽이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셀투백에 있어서 셀을 집적하는 그 높이 자체가 엘레트라보다 높이가 조금 더 낮아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배터리 층의 두께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거죠. 필수적인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배터리 양 자체도 조금 줄긴 했죠. 112kWh에서 아우에서 이건 지금 102kWh니까 배터리 양이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뭐 에메야에는 뭐 어느 정도 충분할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게 휠 베이스가 더 늘어나서 면적은 넓어졌는데도 배터리 용량이 줄어든 부분이 결국은 이제 높이가 더 낮아져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냉각 시스템도 다릅니다. 엘레트라 같은 경우에는 팩을 이렇게 촘촘하게 넣어 놓고 아래쪽에서 쿨링이 들어가는 반면에, 이 에메야 같은 경우에는 셀들을 이렇게 집적을 한 다음에 중간중간에 이렇게 약간
약간의 공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이드에서 쿨링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고 그래요. 그것도 이제 높이와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겠죠. 그렇게 해서 높이를 조금 낮추면서 냉각 효율도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한 거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간 면에서 이게 그 밀집된 면에서 조금은 더 이게 길이가 더 넓어지고 면적이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제 집적되는 밀도 자체가 조금 더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배터리 용량이 한 10kWh 정도 더 낮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02kWh의 배터리를 장착을 해가지고 주행 가는 거리는 얼마냐? WLTP 기준으로 610km가 나오거든요. 국내 인증을 받으면 뭐 많이 낮아지긴 하겠지만 지금 경험상 WLTP가 만약 이 차를 잘 탔을 때 그 정도는 나오더라 이렇게 우리가 나름 이제 경험이 쌓여가고 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차도 평상시에 잘 타면 뭐 600km 정도는 탈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정도만 해도 주행거리 면에서는 월등하죠. 특히나 지금 로터스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하이퍼 GT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GT카로 장거리 주행도 굉장히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을 곳곳에 많이 적용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충전도 굉장히 급속으로 충전이 되잖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350kW 충전기인데 한 360kW 정도까지도 들어갔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충전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되거든요. 만약에 이 차를 가지고 유럽을 여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봤을 때 막 나라에서 나라, 도시에서 도시로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급속 충전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처럼 한 500km 가고 난 뒤에 밤새 또 완속으로 충전하고 이런 개념보다는 뭐 필요하면 하루에 막 엄청 먼 거리도 주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충전 시스템 자체에서 그 충전기가 위치해 있는 상황들을 다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는 목적지를 설정해 놓으면 그 충전 스케줄을 얘가 관리를 해줘요. 그래서 어디 가서 충전하면 좋다라는 거를 얘가 안내를 해주고 그리고 그 충전기에 가겠다고 하면 그 충전기에 도착하기 전에 미리 배터리 온도를 높여가지고 바로 충전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그런 기능들까지 지금 다 집어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게 이 차를 가지고 만약 유럽을 투어를 한다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실제로 이 차 가지고 뭐 가족들이 진짜 장거리 여행을 가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배터리를 관리해 가면서 충전해 가면서 그렇게 탈 수 있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비가 와서 정말 아쉽게도 제대로 즐겨보지 못했던 와인딩 오늘은 지금 날씨가 개가지고요. 사실 처음 가는 길이긴 합니다만 조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회 되는 대로 한번 와인딩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풍경 끝내줘요. 와 절벽 수줍 와. 자, 지금은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여기서 와인딩을 조금 주행을 해보면 와 일단 뭐 머리 돌아가는 실력이 상당히 좋습니다. 응답성이 엄청나게 좋죠. 차가 등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응답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야. 지금 그 와인딩 올라가고 있는데 힘 자체가 워낙 좋으니까 와. 야 근데 그립도 뭐 이 정도는 뭐 너무나 껌이죠. 근데 이게 지금 처음 가는 길이기도 하고 딱 완전 2차선 밖에 없어요. 여유 차선이 없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조심해서 탈 수밖에 없긴 한데 와 근데도 진짜 재밌네요 이거. 우와. 이게 지금 완전 대형 세단이잖아요. 5.1m가 넘거든요. 그런 대형 세단을 가지고 이 산길을 와 이렇게 주행할 수 있다는 건 진짜 와 장난이 아니네요 이거는. 이야, 진짜 멋집니다. 와 경치 봐. 와 끝내줘 진짜. 와 이럴 수. 와 이런 느낌. 야 오늘 드디어 이 에메아를 제대로 즐기는데요. 와. 와 정말 환상적인 풍경의 와인딩을 즐겼습니다. 와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막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시승했던 정말 멋진 코스들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오늘 이 코스가 최고인 것 같아요. 와
그 스위스에서 이태리로 넘어가는 그 스텔비오 패스 이런 데도 정말 멋지잖아요. 꼬불꼬불꼬불 해가지고 진짜 멋진데, 근데 거기는 뷰가 이렇진 않거든요. 그 멀리서 봤을 때 패스 자체가 되게 예쁘게 생겨서 그렇지, 지금 넘어오는 길에 이 앞에 이런 풍경이 펼쳐져 있는 건 처음인데, 와, 에메아 덕분에 진짜 좋은 걸 보고 가네요. 와. 확실히 어제 이쪽 길은 뭐 비가 와서 정확하게 비교가 안 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어제 에메아 S를 탔던 거와 비교해 봤을 때 에메아는 이건 월등히 더 좋네요. 이건 뭐 하체의 느낌이나 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탁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에메아 S에다가 그러면 핸들링 패키지를 적용하면 아무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R보다는 조금 유리하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R까지 아니더라도 에메아 S에다가 핸들링 패키지만 적용해도 나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기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메아 R이 갖고 있는 그 더 강력한 성능과 더 뛰어난 어떤 핸들링 특성,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식 자체가 훨씬 더 과격하고 또 상황에 맞게 컨트롤해내는 능력들이 이쪽이 훨씬 더 좋게끔 그렇게 지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에메아 R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짜 월등하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 확실하게 느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 이게 로터스구나.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거든요. 로터스의 이런 에메아나 엘레트라 같은 차들이 추가가 된 것이 저는 환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로터스라는 브랜드를 정말 사랑하지만 그 차를 매일매일 즐길 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완벽한 방법이 생긴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 에메아 R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는 진짜 끝판인데요. 제가 엘레트라 R을 타보질 않아 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SUV가 여러 면에서 범용성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하죠. 생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활용도가 훨씬 더 좋으니까. 그래서 에메아 R 같은 경우에는 막 강력한 핸들링 성능과 또 이런 스포츠 주행도 커버하면서 또 완벽하게 생활 밀착형 그런 부분들도 커버가 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엘레트라 R도 엄청나게 매력이 있긴 하겠지만, 근데 좀 운전을 좀 더 즐기겠다고 하면 이 에메아 R 만한 차가 없을 것 같아요. 와, 지금 좀 약간 섣부르게 좀 결론을 조금 내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지난번에 타이칸, 신형 타이칸을 시승을 하고 왔기 때문에 타이칸이랑 이 에메아랑 과연 어떤 게 더 좋은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 또 질문하신 분도 계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성격이 약간 다르죠. 이 차는 장거리 투어가 가능한 GT 스포츠카고 GT 하이퍼 세단이라고 봐야 되죠. 근데 이번에 신형 타이칸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차도 이제 GT라고 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좀 더 스포츠카에 가깝게 성격을 좀 바꿨어요. 911 느낌을 훨씬 더 많이 넣어가지고, 그래서 그 차는 막 좀 제대로 스포츠카가 된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일상적인 주행을 고려한 어떤 하이퍼 성능의 GT 개념으로 본다면 저는 에메아가 훨씬 더 확실히 더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일단 디자인 자체도 이쪽이 확실히 더 멋있죠. 디자인 진짜 예뻐요. 그리고 실내 공간 진짜 막 엄청 넓고요. 아쉬운 건 이제 트렁크 공간이 좀 많이 아쉽긴 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와, 트렁크가 이건 좀 바닥이 너무 너무 높아가지고, 그죠? 바닥을 조금 더 낮춰서 뭔가 좀 짐을 더 실을 수 있어야 되는데 트렁크 공간이 좀 부족한 게 결정적으로 이 에메아의 좀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에메아는 진짜 좋네요. 야, 엄청 강력한데 이게 엄청 매끄럽고, 야, 이건 진짜. 자, 지금 고속도로에 올라왔는데요. 와, 이거 뭐지? 와, 어제랑 완전 달라요. 와, 이럴 수가. 지금 차가 완전 딴 차예요. 어제보다 지금 완전 고속으로 주행할 때도 노면 타는 느낌이 거의 없어요. 노면을,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 자체가 노면을 스캔해 가지고 감쇄력을 조절하면서 이 진폭을 조절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먹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속으로 주행하는데도 굉장히 매끄럽게 주행을 해줘요. 와, 매끄러운 느낌이 진짜 장난이 아닌데요. 어제 사실 계속 좀 뭔가 긴가민가 하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거든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는데 오늘은 와, 이거 정답이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와, 주행 느낌이 진짜 좋아요. 와, 이럴 수가. 와, 고속주행 진짜 매끄럽다. 와, 이런 느낌은 어떤 차에서 받아봤는지 지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인데, 와, 느낌이 진짜 좋네요. 자, 그러면 스포츠 모드로 바꿔서 조금만 더 주행을 해보면, 지금 아직은 여기가 완전 그 고속 아우토반 구간이 아니어서 속도를 완전히 더 많이 내긴 좀 어렵긴 한데, 우와, 지금 250을 찍었거든요. 250을 찍었는데도 노면을 타는 게 어제랑 완전 달라요. 지금은 스포츠 모드에서도요, 안정감이 진짜 좋아요. 오히려 스포츠 모드가 고속에서 안정감이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저는 그냥 스포츠 모드로 타라고 하고 싶어요. 예, 스포츠 모드가 더 좋은 것 같아. 와. 자,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로다이나믹도 진짜 신경을 많이 썼죠. 그래서 공기 통풍구 자체가 막 8개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공기의 흐름을 잘 활용하고 있으면서, 또 뒤에는 거대한 그 가변 리어 윙도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속도에 따라서 윙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가지고 다운포스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그 레인지 모드로 만약에 주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완전히 내려가는 것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단계가 실제로 레인지가 더 잘 나온다 그러거든요. 이피션시가 훨씬 더 좋아가지고. 네. 와, 지금 막 고속도로에서 미친 듯이 가속을 해버리니까 배터리가 주행 가는 거리가 뚝뚝뚝 떨어져 가지고 지금 배터리가 49%가 남아 있는데 주행 가는 거리가 190km예요. 그러니까 거의 다 합치면 한 380km 정도밖에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와, 이 차가 이렇게 강력하고 막 힘이 어마어마하게 좋으니까 도로가 뻥뻥뻥 뚫려 있는 데서 달리고 싶은 생각이 들면, 아, 이게 전기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와, 지금 오늘 시승을 하면서요, 가볍게 산길 와인딩이나 또 고속 주행에서 이 차가 어느 정도 탁월한 안정감과 그리고 뛰어난 승차감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확인을 했거든요. 결국은 이제 남아있는 거는 실제로 서킷에 들어갔을 때, 만약에 이 차가 서킷에서도 정말 완벽하게 롤을 컨트롤해 주면서 코너마다 접지력을 완벽하게 유지하면서 막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 낼 것 같아 이거는. 아, 진짜 로터스가, 처음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과연 이게 로터스라는 이름을 달기에 적합한가가 계속 관심이었는데, 지금까지의 정보로만 유출을 해볼 때 이거는 뭐 충분히 로터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로터스가 이럴 수 있다는 게 진짜 좀 믿기지 않긴 해요. 와, 로터스의 뭐 심지어는 약간 GT 스포츠카의 성격을 갖고 있는 에보라 같은 차들도, 그 차들도 이렇게 매끄러운 거는 뭐 불가능이거든요. 이렇게는 안 되죠. 근데 이거는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가속력에다가 엄청난 안정감에다가 그러면서 또 승차감까지 지금 완벽해가지고, 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미친 거네, 미친 거. 어제 비 오는 게 좀 미쳤다 싶더니만, 와, 이 에메아 R은, 와, 진짜 여러 가지 것들을, 거의 모든 것들을 만족시키는 차가 아닌가. 물론 이게 더 강력해가지고 제로백이 2.8초가 아니고 뭐 2.4초 정도까지 가면 그것도 좋긴 하겠죠. 근데 사실 2.8초도 이거 진짜, 와,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가속력인데, 지금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같은 경우에 뭐 제로 2.1초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한 번씩 가끔 즐기기에는 진짜 짜릿하죠. 와, 그런 느낌도 진짜 뭐 쉽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 자체를 정말 짜릿하게 즐기는 건 좋긴 한데, 근데 이 차는 그런 짜릿함 뿐만 아니라 탁월한 안정성에 정말 탁월한 핸들링까지 갖추고 있어서 이거는 양쪽을 다 가지는 거죠. 제가 봤을 땐 그냥 스포츠카하고 럭셔리 세단을 두 개를 동시에 다 소유하는 거랑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 차를 또 서킷에서 주행을 해보면, 그러면
아무래도 또 한계가 나타나겠죠. 서킷에 가면 전기차들의 한계는 결국 무게거든요. 이 무게로 인해서 그 코너를 돌 때 횡지를 감당해내는 타이어의 성능, 막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 무거운 전기차의 한계가 드러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차는 그나마 무게중심도 훨씬 더 낮기도 하고, 그리고 또 로터스가 다듬어낸 오랜 시절의 노하우, 로터스의 정말 레이싱 노하우나 이런 부분들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빚어낸 탁월한 어떤 주행 안정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야, 진짜 어쩌면 말도 안 되는 코너링 실력을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또 살짝 하게 됩니다.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걸 알지만 또 역시나 기대도 하게 된다는 거,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와, 다행이다. 지금 배터리 43%에 주행 가는 거래 164km 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 충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충전소에 나왔습니다. 와, 잘 됐다. 와, 여기 완전 직선주로인데 여기서 지금 최고속 한번 찍어보면 좋았을 텐데 충전이 급하죠. 네. 어디 보시면 242kW로 충전이 되죠. 좀 전에 251kW로도 들어갔었거든요. 2분 동안에 7kW가 충전이 됐네요. 8kWh. 자, 지금 100% 충전이 다 된 상황이고요. 지금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급가속을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0-100 2.78초,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요. 네. 런치 컨트롤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끝까지 밟고 엑셀을 밟고 브레이크를 놓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엑셀을 밟고 하나 둘 셋 붕 으으슈. 와, 지금 약간 이게 휘어져 있는 길을 들어오다 보니까 차가 막 휘청 이렇게 넘어가는데, 와, 장난 아니게 오, 지금 스포츠 모드에서는 와, 진짜 가속이 장난 아닙니다. 이게 2초대 가속을 꽤 많이 경험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차가 워낙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 때마다 느낌들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어제 그 에메아 S 같은 경우도 0-100 4.2초였지만 처음에 가속하는 느낌은 그렇게 강함 같지 않았는데 꾸준하게 막 밀어주는 느낌이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처음부터 그냥 장난하는 게 튀어나가죠. 근데 이 차도 따지고 보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보통 막 2초대 차들, 특히나 이제 타이칸 같은 경우도 론치 컨트롤에서 놓으면 이게 막 빵 하고 로켓가 날아가듯이 그렇게 출발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런 느낌 아니고 쭉 밀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 점은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세팅 자체가 이렇게 로켓 쏘듯이 이게 팡 쏘는 게 아니라 쭉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느낌으로 가속이 되게끔 설정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네, 그리고 에메아 R에는 또 추가되는 옵션들도 또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차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그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안 돼 있죠. 어제 에메아 S 같은 경우는 파노라마 루프가 이게 전자식으로 그 밝기를 조절하는 그 루프가 적용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햇빛이 강하다 싶으면 그거를 어둡게 해가지고 빛이 덜 들어오게끔 하고, 또 빛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할 때는 밝게 그렇게 해서 바꿔줄 수 있는 그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되어 있었는데 여기는 지금 그게 없어요. 그럼 파노라마 루프가 옵션이 아니냐? 아니고요. 파노라마 루프가 기본이에요. 그게 기본이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파노라마 루프 유리 대신 카본 루프를 넣었어요. 카본 파이브 루프를 넣어가지고 무게를 가볍게 하고 무게 중심을 낮출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카본 파이브 루프가 이게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 차에는 카본 파이브 루프가 옵션으로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뒷좌석에 4인승짜리, 그러니까 뒷좌석에 2개만 되어 있고 가운데 그 터널이 크게 있는 4인승 옵션도 있습니다. 4인승에다가 또 외부에도 더 많은 카본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넣어가지고 경량화도 하면서 또 훨씬 더 고급스럽게 구성하는 그런 4인승 옵션도 준비가 되어 있어서요. 이번에 에메아 R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그냥 스포츠카로만 지향하는 게 아니라 정말 럭셔리한 부분들까지도 또 그러면서 동시에 스포티한 부분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차로 유지 기능을 쓰다가 지금 안 쓰고 한참 지나가니까 지금 방금 그 라이더가 찡 하면서 내려온 소리가 났거든요. 이게 라이더가 내려오면 확실히 바람 소리가 덜 들어와요. 어제 바람 소리가 꽤 많이 들어왔던 게 이게 라이더 때문이었던 거죠. 지금은 뭐 엄청 조용해요. 와, 진짜 조용하다.
지금 막 230km로 다니는데도 위에 바람소리 별로 그렇게 많이 안 나거든요. 조용하네요. 시속 100km로 주행할 때는 진짜 세상 없이 조용하고요. 네, 저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로터스에서 새롭게 선보인 하이퍼 GT 럭셔리 세단이면서도 강력한 스포츠카이기도 한 로터스 MER을 시승하러 이거 독일에 날아와서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걸쳐서 지금 시승을 했고요. 어제 MER S를 먼저 시승하고 오늘 MER R을 시승했는데 와, 일단 차이가 너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야, MER S 정도만 해도 괜찮다라고 하기에는 MER R이 너무 좋아요. 와, 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그게 핸들링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 MER S도 상당 부분 승차감이라든가 안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선이 많이 되기 때문에 MER S의 핸들링 패키지가 적용된 것도 사실 궁금하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ER R이 훨씬 더 퍼포먼스든 모든 면에서 더 상위 레벨을 찍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MER R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특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이즈가 거의 EQS보다는 조금 작지만 엄청 대형 세단이고 5.1m가 넘는 엄청 대형 세단이고 실내 공간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EQS보다도 이쪽이 공간이 훨씬 더 넓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국내 가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엘리트라 R이 2억 9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 차가 아무래도 엘리트라 R보다는 가격이 낮지 않을까요? 대체적으로 SUV보다 세단이 조금 더 낮으니까 좀 추측할 수는 없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추측컨대 이게 만약에 엘리트라 R보다 가격이 조금 낮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1억 후반대가 된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가격 경쟁력도 진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 AMG EQS 53이 그게 2억이 넘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이 차가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제로백이 3.8초 수준인데 이 차는 2.8초, 0.1초가 더 빠르잖아요. 근데 차도 멋있기도 훨씬 멋있고 오디오도 지금 막 2000W짜리 오디오도 들어있고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경쟁력이 저는 이쪽이 훨씬 더 높다고 보거든요. 물론 이제 결정적으로 이 차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중국산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그리고 과연 로터스를 벤츠만큼 우대해 줄 수 있는가, 브랜드에 대해서 저는 인정입니다. 저는 로터스라는 브랜드 인정이지만 네, 아무래도 일반 분들이 보셨을 때 과연 로터스를 벤츠만큼 높게 쳐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장애물이긴 하겠지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와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경쟁력도 근데 가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경쟁력도 상당히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랑 또 전자식 스테빌라이저 이런 부분들이 가세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이 정말 매끈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드러운 이 승차감, 그리고 지금 이번에 확인을 못해서 조금 아쉬운 정말 서킷에서 어느 정도 강력한 코너링 성능을 보여줄지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기대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더 확인을 하게 되면 MER R은 특히 제가 봤을 때 S보다는 R 자체가 와, 완성도가 진짜 높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와, 놀라운 그런 경험이었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진짜 마음이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진짜 R은 완전 차원이 다르네요. 와, 진짜 멋집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조만간 엘리트라 R도 한번 시승도 해보고요. 또 이 차도 국내 공식 정식으로 출시가 되면 또 서킷 주행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한국 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